서로를 무척 사랑하는 예쁜 커플이 있었어요. 여자 콩의 이름은 소희였고 남자 콩의 이름은 에드였습니다. 소희와 에드는 서로 첫눈에 반해 연인이 되었어요. 소희에게는 친한 친구 벨라가 있었어요. 벨라에게도 다미안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소희와 벨라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바로 옆집에 살게 되었어요. 인간화가 한창이던 시기, 한 콩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엔 야망 넘치는 콩 벨라가 있었죠. 벨라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렬한 콩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 거야.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던 소희는 친구 벨라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콩으로 살던 벨라가 인간으로 변한 모습을 본 소희의 눈이 커졌죠.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 집에 온 소희는 에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너와 함께라면 그냥 콩으로도 좋아. 그치만 나는 저 세상이 궁금해. 내 결정을 존중해. 어떤 모습이든 널 응원할게. 결국 소희도 벨라와 같이 인간이 되었답니다. 인간이 된 동식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항상 높은 지위를 꿈꾼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는 대학 교수였어요. 우주 비행사도 있었어요. 벨라 역시 교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답니다. 소희는 벨라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축하해, 벨라. 넌 정말 멋져 보여. 고마워, 소희. 너도 할 수 있어. 소희는 벨라처럼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퇴근한 후에는 콩으로 돌아가 남편 에드와 함께했죠. 소희와 에드에게는 아주 예쁜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리마라고 했어요. 리마는 아주 똘망똘망하게 잘생긴 콩이었어요. 부부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벨라와 다미안 부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그레이크였답니다. 벨라는 그레이크를 우주비행사로 키우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아들의 귀를 3번 접어 인간으로 변신시켰어요. 그리고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벨라 자신도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며 그레이크를 정성껏 돌보기로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소희는 리마도 인간으로 키우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에드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소희는 리마를 인간으로 변신시켜 인간 세상으로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 리마가 혼자 잘 수 있게 되니 그제야 소희는 예전처럼 퇴근 후에는 다시 콩의 모습으로 돌아와 에드와 시간을 보냈어요. 리마는 그레이크의 옆집에서 살며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레이크를 따라 공부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레이크는 인간으로 사는 삶과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리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리마는 콩으로 살고 싶었고 공부도 싫고 특히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신체 훈련은 더더욱 하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와 에드는 리마의 쌍둥이 동생을 갖게 되었어요. 남자 아기 콩은 페네, 여자 아기 콩은 루나였죠. 이날 리마는 오랜만에 콩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리마는 자기 또래 콩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인간으로 변한 적도 없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죠. 자유로운 그들을 보니 리마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 이후로 리마는 더욱더 콩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소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리마, 너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전까진 절대로 콩으로 돌아와선 안 돼. 그리고 그레이크 집에 불이 꺼지기 전까진 너도 공부를 멈추면 안 돼. 리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밝은 에너지로 공부하는 그레이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레이크는 훗날 멋진 우주비행사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고된 훈련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마는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레이크와 리마는 모두 우주비행사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벨라와 소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리마 혼자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어요. 그 이후로 벨라와 소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주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통화는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소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어요. 저 멋진 우주비행사가 내 아들이에요. 내가 저렇게 키웠답니다. 이것은 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벨라와 유쾌하게 통화하는 그레이크와 달리 리마는 점점 소희와의 영상통화를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통화 도중 리마는 화를 내며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소희는 당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창피를 당한 것보다 리마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가 더 걱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달 영상통화 시간이 되었지만 리마는 아예 통화를 거부했어요. 소희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민에 빠졌죠. 마침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을 뽑아 우주정거장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소희는 리마를 직접 보기 위해 지원했고 물론 벨라도 지원했어요. 추첨 결과 소희가 뽑혔습니다. 벨라는 화가 났어요. 항상 자신이 소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선두를 빼앗긴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리마가 걱정되는 소희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녀는 콩의 모습으로 우주선에 올라탔고 리마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에드는 힘들었어요. 소희 없이 쌍둥이를 혼자 돌보는 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에드에게도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에드는 가끔 리마를 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인간 세상에 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비공을 만나게 되었죠. 그 정비공은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에드는 그런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도 인간이 되어 정비공이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죠. 하지만 그 꿈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소희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소희는 오직 리마를 우주비행사로 키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에드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희가 우주정거장으로 떠난 시점, 에드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사이 소희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어요. 리마를 만나기 위해 인간 부스터를 진행하고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리마를 찾았죠. 리마는 엄마를 우주에서 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엄마, 전화 끊고 다시 안 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난 한 번도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난 그냥 콩으로 살고 싶었어요. 소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리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리마, 엄마는 정말 몰랐어. 나는 인간의 몸으로 교수가 되어 너무 행복했거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만 알았어. 정말 미안해.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나눈 뒤 소희와 리마는 모두 콩의 모습으로 돌아가 지구로 향했어요. 지구에 도착하자 가족 모두가 콩의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소희가 말했어요. 에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리마를 내 마음대로 인간으로 키운 것 정말 미안해요. 페넬과 루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리마, 너도 이제 너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렴. 엄마는 어떤 길이든 지지해줄게. 이제 우리 가족은 각자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요. 콩으로 살고 싶으면 콩으로, 인간으로 살고 싶으면 인간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요. 소희, 사실 나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인간의 몸으로 정비공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내 꿈이 됐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이제라도 에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나는 당신 덕분에 교수라는 꿈을 이뤘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응원할게요. 나는 남은 생은 콩으로만 살고 싶어요.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변해 있는 동안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게요. 그렇게 해서 소희와 에드의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콩의 삶과 인간의 삶의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균형 잡힌 유토피아, 발렌토피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Like the dreams entwined in a bright